자, 중앙인사기관, 이거 논점 별로 없습니다. 논점 별로 없고, 일단 많이 안 나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쌤이, 이거 물어보셨어. 239페이지에 4번, 이 지방공무원 포함 안 되는 건 당연한데, 감사원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사원도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고위직 빼놓고는 다 일반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원에서 1급, 3급 되는 거, 감사원 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간다. 고위공무원에. 단, 인천시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인천시 지방공무원은 아무리 1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 단, 지방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역관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역관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그럼 듣고 잊어버리고, 시험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내야 될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잊어도 괜찮습니다. 체크만 해놓고 시험 보기 한 30일 전에 체크만 하면 시험 볼 때 100% 기억나니까. 우리가 인사혁신처, 우리나라 지금 인사혁신처라고 그랬죠? 그 인사혁신처 어디 소속이라고요? 국무총리 소속. 그럼 이제 중앙인사행정기관 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중앙행정기관. 사실은 요약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160 보면 중앙인사행정기관 있죠? 쌤 요약집의 OX하고 교과서에 나온 OX하고는 거의 같은데 요약집은 조금 집중적으로, 그다음 좀 대표적인 거 많이 했습니다. 시험 나올 만한 거.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요약집은 막판에 할 거니까. 자, 거기 보니까 일단 기능이 있는데 기능은 어떤 기능들이 있다? 준입법, 준사법, 집행, 감사. 그 다음, 새로운 기능에는 감시 및 자문 기능도 있고, 연구 및 조사 기능도 있다. 그렇죠? 그럼 인사혁신처가 도대체 뭘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인사혁신처가 인사에 관해 대해서 명령이나 규칙을 발할 수 있겠죠. 물론 인사혁신처의 입장으로 해야 됩니까? 총리령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인사혁신처는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총리령이라는 것을 빌려서 하는 거죠. 그 다음 준사법적 기능. 준사법적 기능은 거기 있는 것처럼 소청심사라든가 고충처리심사 같은 거 합니다. 특히 소청심사는 우리가 기속력이 있어요. 소청심사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정부 제도 할 때 위원회 제도 봤어요, 안 봤어요? 위원회 제도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에 속했었어? 위원회 제도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단 다 잊어먹었죠? 잘하셨고,
위원회 제도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럴 때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였어요? 자, 우리가 저기서 찾아볼까요? 우리가 행정위원회라고 자 한번 보면 위원회 제도 나눠서 거기 122페이지 잠깐 요약집 갔다 오겠습니다. 요약집에서 자 우리나라 주요 위원회 성격 및 소속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122페이지 보니까 우리나라 주요 위원회 성격 및 소속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자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크게 나눈 뒤에 제일 밑에 독립 보면 독립위원회 부처 보면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인사혁신처에 꾸려져 있는데 여기는 행정위원회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그럼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위원회라면 어떤 걸 갖고 있다는 거야? 의사결정권. 그렇죠? 우리가 의결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죠. 의결한 거. 그러니까 기소권하고 뭐가 있습니까? 집행권이 있어 없어? 의사결정에 기소권, 집행권이 있다 없다? 집행권도 있습니다.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니까 행정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사결정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도 있어? 그걸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청심사위원회 명의로 그냥 그걸 집행을 하는 거야. 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였는데, 자, 뒤에 나오는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A란 공무원이, 이제 물론 5급 이상이냐 이하냐 좀 다르긴 하지만, 징계를 받았어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뭐 어떤 징계? 자기는 이 징계는 견책, 감봉이라는 경징계와 정직, 해임,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견책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감봉을 때렸다든가, 내가 뭐 감옥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해임을 해버렸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억울하잖아. 그럴 때 이제 행정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우리가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겠죠. 근데 인사적인 문제는 행정심판을 소송 제기 전에 전심전처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소청을 제기합니다. 소청심사를. 그래서 그때의 담당이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예요. 그런데 보니까 해임 안 돼. 너무 과해. 이거 뭐 정직이나 감봉 정도가 맞아. 정직 1개월 정도가 맞겠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직 1개월 정도로 바꾸라고 뭐 한다?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있고, 자 뭐까지 있어? 여기서 그걸 때리면 그대로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 A가 징계를 했을 때, 이 징계를 하려면 그 소속 부처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징계를 하겠죠. 이때 한 징계위원회는 사실은 무슨 위원회라고 그랬어?
징계위원회는. 의결위원회라고 그래서 기소권이 있는데 무엇은 없어. 집행은 못해. 그래서 다시 그 부처의 장이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가 이렇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어. 해임, 징계를 받았어. 그럼 해임이라는 것은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국토부면 국토부 장은 뭐 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 기소국을 받아. 대신에 기소국을 받고,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내가 징계할게, 이건 안 돼. 부처장에게 다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국토부관리부 장관은 이걸 뭐 해야 돼? 해임을 해야 돼. 해임을 하니까 당연히 A는 무언가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다시 국토관리부 장관을 상대로 뭘 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소청을 요청하면 소청제도가 한마디로 행정심판제도야, 전심 절차로서. 그러면 여기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거 좀 해임이 너무 심했네? 하면 뭘로 해? 뭐 정직으로 합시다. 정직으로 하면 정직은 효과도 있고 그걸 부처 장관에게 안 보내 그냥. 나중에 통보만 해줘. 여기서 그냥 너 이 정직하면 그 공무원은 그냥 정직으로 바꾸자 그냥. 여기서 명령까지 다 해버려. 집행까지. 그리고 무엇에 통보만 해줘. 소속 장관에게 통보해. 뭔 말인지는 알겠죠?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일단 인사혁신처가 무엇도 한다? 징계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하는 거고 무엇도 한다? 소청도 받아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소송이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 역할도 누가 한다? 인사혁신처가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준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준사법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당연히 뭐 임용이나 훈련하고 보수 주고 이런 것들 하니까 집행 기능도 하죠? 그 다음 각 부처에서 이 징계하거나 이런 인사적인 업무들 하는 거 있죠? 보수 이런 걸 감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감사나 감시. 그 다음 새로운 기능은 이제 이런 것들에 인사혁신처가 자문을 하고 각 부처에다가 각 부처도 잘 모르겠으면 인사혁신처에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맞냐? 혹시 법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보겠잖아. 그러니까 자문기구 기능도 있겠고, 그 다음 어떤 기능도 있겠어. 이제 이 인사혁신처 나름으로도 여러 가지 인사 같은 거 해보면서 이것에 대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조사 같은 것도 행하겠죠. 최근에 이런 기능들이 강조되고 있고 추가됐다 이런 말이고. 그냥 선생님 이건 내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인사혁신처의 기능이 아닌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닌 거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지는 않겠어. 안 낼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조직 형태가 일단, 여기서 두 가지 논점 중에서, 방금, 이제 여기 논점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소속이라고요? 국무총리 소속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형태입니다. 형태는 어떻게 돼 있다? 거기, 위원회 제도하고, 무슨 제도가 있겠어? 도기명. 그쵸? 위원회 제도와 도기명. 이렇게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형태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의하는데 합의성이 혼자 하느냐? 단독.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하느냐? 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는 합의 안 한다는 말이죠. 자, 단독으로 한다는 거니까 합의 안 한다는 거야. 비합의야. 근데 여기는 뭐다? 합의해서 하는 거. 그 다음 독립성을 보장해 주느냐? 독립이냐? 아니면 비독립이냐? 많은 나라들이 인사행정을 대통령이 조금 어느 정도 뭐 하려고 하기?
잘 자문을 받아서 그 대통령이 이야기한 또는 방향,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눌 수 있네. 독립 단독형, 독립 위원회형, 그렇죠? 그다음 비독립 단독형, 그다음 비독립 위원회. 그냥 쌤이 이런 생각하면 돼. 위원회의 특징상 위원회들은 거의 독립으로 많이 운영되겠죠. 여러 위원들이 하니까. 그 다음 장관이나 처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면 거의 대부분 비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게 이거하고 이거겠죠. 근데 독립위원회도 최근에는 많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그럼 인사혁신처는 어디 소속이다? 비독립 단독형이다. 그렇죠? 그러면 비독립 단독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 보니까 먼저 위원회형은 여기 위원회형은 자, 쌤 거기 보니 보통은 대표적 예시 한번 볼까요? 펜들턴법에 의해서 창립됐던 미국 연방인사위원회, 현재는 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 우리나라 옛날에 중앙인사위원회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위원회죠, 위원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위원회도 가져봤지만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당연히 독립시켜주긴 좀 곤란하겠죠.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제일 잡고 싶은 게 뭐야? 인사잖아. 자기 사람 쓰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독립으로 하긴다는 건 조금 어렵겠죠. 우리나라는 위원회제를 택한 때도 비독립으로 많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쌤이 봐. 그냥 위원회의 장점과 단독제의 장단점이야 그냥. 여기 보면 위원회 제도의 장점 뭐야, 쌤? 공무원의 정책 준과 신분 보장 확실할 수 있겠죠. 그다음 왜냐면 위원회니까 단독이면 혼자 결정해서 함부로 뭐 할 수도 있어. 어느 정도 배제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결정하니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나 신분 보장 잘 됩니다. 그 다음 신중한 결정 가능하겠죠? 그 다음 인사행정의 계속성이 보장되겠죠? 그 다음 국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잘 반영할 수 있겠고. 그런데 단점은 뭐 하겠어? 자, 신중한 대신에 신속하지는 못하죠. 두 번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여러 사람이 결정하니까. 그 다음, 저희 전문성 부족 문제와 함께 비전업으로 인한 이 사람이 계속 여기 위원회 제도는 그 위원회 한다고 계속 그 사람이 거기서 상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열릴 때마다 모인단 말이야. 그럼 비전업이죠. 그러니까 비효율성과 비합리가 나타날 수 있겠고,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소극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행부형, 이제 그러면 단독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당연히 집행부형이죠. 그리고 단독제죠. 자, 거기 장단점 봐도 됩니다. 장단점 뭐하고 바꿔져 있겠어요? 위원회하고 바꿔 생각하면 되겠죠. 장단점은.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나라 뭐까지 중앙인사행정기관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온 문제가 있죠. 한국 공무원 뽑는 거지 미국 공무원 뽑습니까? 그래서 그걸 답으로 하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나 이럴 때는 몰라도 그런 것들을 답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다음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의 발전 과정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거 국무처 소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인사혁신처가 있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인사혁신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죠. 기구표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14년 4월부터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선생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형 소속 못 돼 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거기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소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위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합니까? 징계처분, 아까 징계 있었죠? 그 밖에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이게 이 징계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자,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무슨 비위를 저질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잠시 그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거 뭐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 업무에서 배제하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를테면, 우리가, 아까 견책 말고 주의 주거나, 심할서 쓰게 하거나, 이런 것도 다 불리한 처분입니다. 근데 그건 징계는 아니에요. 직위해제, 미안해. 직위해제 많이 하죠? 직위해제 많이 하잖아. 자, 여기 이제 경찰서에서 한 경찰관이 사고를 일으켰어. 그럼 그 경찰서장 뭐해? 제일 먼저 직위해제 했다고 그러잖아요. 직위해제는 징계 아닙니다. 우리가 직위해제면 대단히 큰 거 한 것 같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어서 나중에 슬그머니 복직시키면 아무 뭐가 없어. 그 사람 징계 세지도 않아. 징계 당했다는 것도 없어. 그냥 직위해제야. 잠시 해제야. 그 다음 뭐야? 복직시키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은 뭔 사건이 일어나면 공분이 일어나니까 직위해제 무조건. 처장이든 누구 책임권자 다 직위해제 해놨다가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조용해지죠. 그럼 슬그머니 뭐야? 복직시키면 돼. 그러니까 뭡니까? 직위해제 해제해버리면 돼. 그럼 만약에 생각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직위해제 당했어. 징계는 아니죠. 그러더라도 소청을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나 불리한 처분 받았잖아. 그쵸? 그 다음 부작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그것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를 할 수 있겠고,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청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행정심판.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대신하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청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죠. 전심 절차로서. 자, 다시요. 우리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한다. 그럼 처분에 우리가 민간인 같은 경우는 이 처분이 문제가 있다 할 때 바로 소송겁니까? 행정심판부터 합니까? 행정심판 전체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소송을 걸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인사에 관한 이건 소청을 먼저 행정심판 대신에 소청을 누구에게? 인사혁신처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계된 건 소청을 해야지 행정심판 제기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은 인사에 관해서 그 다음 이거 안 거치고 소송을 바로 걸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보니까 직제가 있죠. 직제에서 250페이지 직제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거기 직제에서 반가로 2번 보니까, 양가로 2번 보니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과 7명 이내의 상임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상임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임기제 고위공무원이고 4명으로 되어 있죠. 이거 합하면 몇 명? 5명. 그러면 위원장 1명을 보면 5명 이상의 상임위원 두라 그러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 이 상임위원회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이니까 우리나라는 7명. 그쵸? 그래서 현실에서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죠? 5명에다가 7명이니까. 그쵸? 자, 나중에 소청심사에서 다시 한번, 징계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소청심사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시경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관급이니까 정무직이죠. 그 다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 정도. 그 다음 각 부처에도 인사기관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아까 국토부에서도 인사기관 같은 게 있어서 뭐 할 수 있어? 징계도 하고 그런다 그랬죠? 자, 그런 게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중앙인사행정기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행정에서 이야기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53페이지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국가공무원법 제1조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가치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다. 인사행정이니까 전부 다 뭐뭐 공무원법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성, 능률성 말씀. 이런 질문을 한 번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고.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에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계획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 그쵸? 그래서 재결 기능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정한다는 것, 재결. 재판결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 4번,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서 인사혁신처는 뭐라고 해야 돼? 독립 합의형입니까? 아니면 비독립 단독형입니까? 비독립 단독형이죠. 자, 5번.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이 당연합니다. 6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서 독립합의형의 대표적인 예는 1978년 공무원 인사개혁법이 통과될 때까지 존속한 미국의 연방인사위원, 지금 표시됐죠? 연방인사위원회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지문이.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우리 미국 공무원 뽑는다고 안 했죠? 7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서 비독립 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중앙인사기관을 자신의 국정관리 수단으로 삼아 주요 인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러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한 거죠? 자, 8번. 중앙인사기관은 조직 형태에서 독립합의형은 일상적 행정의 필요성과 합의형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어, 없겠어?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다 모여야 되잖아. 그렇죠? 9번.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서 비독립 단독형은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해 해결하는데 당연히 나겠죠. 왜냐하면 위원회를 열면 아무래도 초당적으로 많이 모이니까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인사혁신처장이 뭘 초당적이겠어. 그렇죠? 그 다음 10번.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고 그랬죠.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임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 대표이다. 아까 위에서 나온 문제고. 일본의 총무성 중앙인사기관의 행정부가 각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 단독제.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비독립 단독형이고. 이걸 답을 하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 일본 공무원 안 뽑는다니까요. 이런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이따가 외우고 있어도 안 돼요. 그 다음 12번.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아니라고 그랬죠? 단독제. 그 다음 14번. 위원회형에서의 단점은, 역기능, 위원회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역기능이 뭐였습니까? 크게 이야기해보면 위원회로 하면 신속한 결정이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겠죠. 그 다음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역기능이죠. 자, 여기까지가 쌤 어떤 거다? 중앙인사 행정기관인데 쌤 공부할 거 별로 없죠? 중앙인사 행정기관은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우리 오늘 오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크게 공직 구조를 어떻게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눌 때는 실적주의하고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가 또는 신분부장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경력직하고 무슨직, 특수경력직으로 나누는데 경력직은 일반직하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꼭 이렇게 써놓고 해야 돼요. 일반직하고 특정직, 자 여기는 정무직하고 결정직. 그렇게 해야 이 특정직하고 특수경력직을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넣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되는 것들만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 다음 공직구조가 그렇고, 그 다음 고위공무원단이 있어서 고위공무원단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급제적 요소가 너무 강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넣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보수도 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이 전문직위 같은 경우도 개방형으로 좀 뽑고 이렇게 하려고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었는 거고, 미국은 너무 직위분류제로만 하니까 그 직무는 잘하는데 이 전반적인 시각이 없어. 그래서 계급적 요소를 넣으려고 시행한 거고, 그렇죠? 그럼 고위공무원단에서는 논점은 뭐였어? 논점은 일단 대상은 어떻다 그랬어?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국가공무원, 그것도 1급에서 상급만, 그렇죠?
그 다음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인데 특정직은 외무공무원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하고 그 다음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 선발은 일반적으로 부처에서 50%, 개방형직 민간까지 해서 20%, 그 다음 공무직에서 다른 부처에서도 30%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랬죠. 또 우리가 인사관리에서는 뭘 없앴어? 계급을 없앴다고 그랬죠. 계급 같은 거 없앴고. 선발과정. 아까 선발과정 우리가 표로 봤었죠. 표로 선발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에서는, 자, 생각해봐. 3급도 못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3급이나 4급이 했을 때, 먼저 교육을 시킨 뒤에 무슨 평가? 역량평가 해보고. 그래서, 자, 역량평가하면 후보자가 됐어, 이제. 여기 통과하면. 얘 통과 못하면 후보자도 안 되는 거죠. 후보자가 되면, 이제, 승급 또는, 진급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과했어. 그럼 뭐가 돼? 이제 고위공무원단이 되고, 고위공무원단 누가 임명해줘? 인사관리에서 임명은 대통령.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각부 장관에게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무슨 심사해? 계속해서 고위공무원 되면 적격심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 이 사람의 보수는 뭐라 그랬어? 연공급이라 그랬어? 연봉제라 그랬어? 특히 직무성과와 연관된 직무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인사관리 같은 경우를 해서 뭐하고 성과하고 보수하고 밀접하게 연계지려고 한다. 그 다음, 자, 신분이나 정년은 보장돼야하는데, 보장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장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좀 있긴 한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위공무원단을 뽑아서 우리가 인사가 좀 유연하고 융통적이 되도록 한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건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급제적 요소가 있어서 폐쇄형으로만 하다 보니까 개방형 정도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방금 여기 말한 꼭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겠어? 개방형직이 공모제직이 해서 뽑아오는 것도 폐쇄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 여기까지 알겠죠? 제가. 그 다음 여기 받고 나서 우리나라 국가 인사 행정기관, 중앙인사행정기관이 뭐가 있었어? 중앙인사행정기관은 뭐가 있었다? 인사혁신처가 있었다. 그렇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형이다.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 외에는 잘 안 나온다고 그랬고, 비독립 단독형이니까 단독형의 장단점이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의 장단점하고 똑같겠다. 그 다음 이제 인사혁신처에 소속되어 있는 게 뭐가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그쵸? 소청심사위원회. 이건 어떤 위원회다? 행정위원회로서 기소권과 집행권이 다 있다. 그럼 어떨 때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냐? 소청심사위는 한마디로 무엇에 해당된다? 행정심판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할 때는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하고, 그 다음, 상임위원 4명에서 5명, 그 다음 비상임위원 7명에서 12명이 결정한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의 대상, 그러면 징계처분, 징계처분 밖에 불리한 처분, 그 다음 부작위. 이럴 때 소청은 심사한다. 이해는 됐어요?
논술 별로 없어요. 여기 시험이 거의 안 나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앙인사행정기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고위공무원단은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 그렇죠?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 되냐 안 되냐. 지방에서 근무하는데 고위직 공무원이야. 그럴 때 지방에서 근무하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직은 가능한 게 있을 수 있다.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그 다음 부교육감. 그렇죠? 자, 아까 기획실장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정무부지사는 안 들어옵니다. 고위공무원들. 자, 이렇게 이야기, 거의 시험은 여기서 나오고, 이거 구분하는 문제. 경력지냐, 특수경. 그 구분하는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게 특수경력지냐, 특정직이냐. 이렇게 틀리게 한다. 말이 비싸다고 그래서 특정직이냐, 특수경력지냐. 근데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사실. 많이는. 보통 작년 올해 이걸로 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행정학으로 시험 보는 문제에서. 이걸 단순하게 이거 물어봐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됐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위공무원도 옛날에는 조금 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출제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계급제, 직위분리제, 그 다음 그 위에 있었던 역관주의,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안 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출제했는데 법이 바꿔지거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법 바꿔진 거 확인 못하고 내면 잘못 출제가 되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식사학원은 이제 여기서도 선생님 많이 안 된다고 그랬죠. 채용하는 거, 능력 발전, 사기 및 신분 보장 거의 잘 안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 그러면 인사행정 시험은 여기 부분하고 여기하고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채용, 능력 발전, 사기 및 신분 보장에서도 거의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윤리니까 징계도 신분 보장하고 윤리는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 세 부분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수 연금인데 연금 부분이 조금 최근에 한두 번 나왔는데 왜 그래요?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이 있죠. 공무원 연금 부분. 그래서 한두 번 나온 것 정도입니다. 연금 부분은 열심히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이제 모집하고 채용하고, 그 다음, 이제 훈련하고, 이런 부분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안해.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능력 발전할 때, 금평할 때, 금평 평정을 하거든요. 평정 오류 부분은 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중요합니다. 자, 식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